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 경제지표 호조에도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우려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는데요. GDP 예상치도 어느 정도 증가폭도 잘 나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미결 주택 매매 예상치를 하회하며 전월 대비 감소폭도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NAR에 따르면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21년 말까지 주택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모기지 금리 상승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며 구입을 포기하는 잠재적 구매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값이 미국도 꽤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를 하회하며 전주 대비 증가폭도 축소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4주 이동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증가했고, 일주일 이상 연속 실업 보험 청구 건수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주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헝다그룹 6개월 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발표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한국은행의 파월 연준은행의 회견을 다소 매파적으로 나왔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7.2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 지표가 기대를 웃도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월 FOMC 회의 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며 20년 7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93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1월에 FOMC 회의 이후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할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금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진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며 3주 만에 1800선을 하회한 형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87.16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의 하락폭을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로나 소식을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코로나의 미국 상황이 어느 정도 잠깐 좀 쉬어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절정기일 것이냐 아니면 한 템포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하기 위함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영국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부분을 보게 되면 백신 접종 추이도 생각보다 77.7% 정도, 1회 이상 접종자가 완료도 71%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확진자 추이도 한 테포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추세를 미국과 동일시하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조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과연 이게 끝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잠깐 쉬어갔다가 응집해서 한 방에 또 콘다 점프하는 형태로 나올 것인지를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 원자재 가격에 따른 동향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강 부분만 일단 대표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실제로 생각보다 21년도 때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거의 평균적으로 여기에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지만 지금 이 위치가 여기에 있죠. 그만큼 생각보다 원료의 변목 현상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될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연준의 통화에 따른 정책에 미치는 코인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수가 없겠다. 반면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식으로는 유럽에서 덴마크, 핀란드에 잇따라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독일, 스웨덴과 좀 대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모든 규제를 좀 풀겠다, 감기 정도 선으로 좀 보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비슷한 추이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는데, 과연 그 변목 현상을 또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따른 전 물음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 정도로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본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다시
사람들이 활동기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으로 또 병목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 부분은 한동안 상반기 때는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어차피 연준에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그냥 약은 없고 중도 없고 강에서 중강, 중강에서 최강,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정말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완화가 된다라고 해도 물가의 분위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소식으로 리플 SEC 총 정리를 아나콘다 다람쥐께서 남겨주셨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내용이 또 정리가 안 될까봐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네, 20년 12월 22일 SEC 리플 초기 배분 시 증권 현식에 매각을 하고 자금 조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등록하는 과정이나 절차 없이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기에 공동 작업자 대상으로 소송을 또 제기도 했고 리플사에게도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게 주요 관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의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재판의 총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 현재 2단계 전문가 증거 개시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전문가 증거 개시는 21년도 8월 16일 날 마감 예정이었지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연장이 돼서 2월 18일까지 또 가기도 했었죠. 그 2월 달까지 또 갔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뭐 약간의 좀 더 연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 측의 주장 핵심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리플사의 주수익은 XRP 토큰 판매이며 리플사의 CEO와 임원들이 위 같은 행동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 해왔다. 리플은 상당량 XRP를 보유하고 있으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있어 XRP를 주재할 수 있으니 이를 증권 형태이지 암호화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더리움은 누구나 채굴이 가능하지만 XRP는 리플랩스 재단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좀 내비쳤고요. 리플사의 주장을 한번 보게 되면 과거 XRP 거래소에서 상장 당시 SEC 지침과 조치에 따라 규제 상태를 평가를 받았고 고위 직원들이 만나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는지에 따른 가이던스를 사전에 충분히 구했다. SEC에서 아무런 제재나 경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증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더라도 SEC 사전 가이드라인에 명확하지 않았고 또한 리플이 증권이라면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만 죽을 수 없다. 뭐 이런 좀 느낌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SEC가 승소했었을 경우에는 리플의 XRP 판매 금지와 그동안 판매 수익에 몰수가 당할 것 같고요. 미국 내 사업 영위는 당연히 못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타국에서 본사 이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채굴형 뭐 스텔라, 에이다, 이오스 부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는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이게 또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암호화폐 시장 규제성도 또 확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승소했었을 경우에는 SEC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을 해지게 되고 SEC 소송에 인해 코인베이스 상장 폐지당했던 거래소가 재상장되는 효과가 나오며 가격도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치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리플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비채굴형에 따른 형태도 좋은 영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송금 시스템 개발 등의 프로젝트의 참여율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SEC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상대에서 패소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쳐봐야 될지가 좀 의문이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또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출처는 차트 분석하는 남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제 의견은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XRP에서는 최근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1월 27일 기준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리플 대표 리플의 증시 상장할 거 SEC 소송 기간 시간 끌고 있다라고 해서 IPO 부분에 따른 준비 절차를 좀 해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기업 가치를 150억 달러까지 평가를 또 받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리플이 IPO에 따른 그런 측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오히려 XRP 부분이 어차피 리플사의 또 다른 실적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IPO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XRP 부분은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뒤로, 순번을 조금 더 뒤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 부분도 아무래도 IPO를 할 때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끌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라이젠 22년도 로드맵 발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H닥의 로드맵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라이젠 블록체인 출범 레거시 구성원들의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안전한 정착이 있었고, 이제 대부분 이 로드맵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출시 발행, 그리고 IBC 솔루션 통한 오스모시스, 리스, 그리고 시프 등 다른 프로토콜과 연결된 시장을 제공을 하고, 자산의 사용성,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NFT, IBC 향상, 스마트 계약, 핵심 개발 등이 이번에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강을 좀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또 남겨진 내용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붐이 비트코인 성장을 늦출 수가 있다라는 블룸버그가 내놨던 보고서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좋은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30년대까지는 100만 달러 갈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따른 언급을 좀 했다라는 것이죠. 보고서는 규제 당국이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현재 형태로 얼마나 운영하게 할지는 중요한 미해결 문제라고 설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또 변수를 좀 줄 수도 있다 라는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중남미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또 코리언 코인 변방 오랑캐님께서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1번 무너진 통화정책 종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좀 많아질 것 같다.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쿠바 3개국 공통적으로 통화정책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는 것이다. 꼭 여기만 일어난 게 아니죠. 여기도 박살이 났어요.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이렇게 다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도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통합해서 여기 남미 동네는 거의 다 그냥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채택을 했다. 칠레, 파라과이, 브라질도 비슷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 중남미 제2의 핑크타이트 주요 국가들 속속 좌향좌. 올해 콜롬비아, 브라질 대선의 주목, 중남미 좌파 물결 거세질까?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좌파 우파 하는데 전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고 채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조금씩 커지고 있고 관심과 투자가 좀 커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거래소 부분에 따른 시장 지출과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값싼 전기료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해당에 있는 이 그림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아르헨티나가 생각보다 매력적이다라고도 설명을 따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쪽으로도 조금은 분산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고려해야 되는 점은 과연 인프라 부족 부분을 어떻게 좀 메꿀 것이냐. 자원적인 측면이나 그런 점이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단점도 또 교차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과 그리고 인식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비트코인에 따라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국가 간의 유대성이 좀 부족하다. 남미는 비슷한 좌파 성향을 정치 스탠스와는 별개로 국가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 또 아니다라는 거. 축구만 보아도 조금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더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을 또 내 가지고 이 자료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통화 가치가 상당히 박살났던 곳이 꽤 많죠. 여기보다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참고로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곧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은 못 버틸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 달러 빚이 좀 많고 달러를 먼저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산업을 육성시켰던 그런 국가들은 생각보다 피해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도 꽤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 시장 부분은 계속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머스크가 생각하는 디지털 에셋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리플은 2020년부터라고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가지고 오셨던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스페이스 X, 구글 클라우드, 스타링크 파트너십 체결, 구글 디지털 카드 내 암호화폐 저장 방안 검토, 구글이 비트코인 저장 구글 카드를 위해서 코인베이스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스페이스 X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업을 했으며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테슬라 잉여된 전기 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또 볼 수가 있겠고,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전기 판매 자격을 또 획득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적인 에너지로 친환경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환경 부분도 응용해서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가 암호화폐 성장 동남아 은행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미국의 SEC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 위너뮤직 그룹에서 샌드박스 음악 테마파크 출시 발표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가 NFT 웹 3.0에 따른 신사업을 추진을 좀 해보겠다 라는 언급을 또 하면서 생각보다 관심도를 많이 갖고 있는 실정으로 좀 많은 푸시를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DID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속도가 더욱더 가속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정된 수준이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를 하나 더 보게 되면, 한국에도 선거가 있는데 미국에도 11월 정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하반기에 중간 선거가 있는 실정에서 만약에 연준의 파월이 상반기에 물가를 잡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그런 어그로 같은 거 잘 끌잖아요. 그런 거를 적절히 또 이용을 하면서 또 비판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연준이 생각보다 하반기에 갈수록 더욱더 어려운 길을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다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를 잡겠다라는 결과론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생각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일단 저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